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헬페스가 입에 잔뜩 돋아있는 그런 물집이 가득한 상태에서 애기한테 뽀뽀를 좀 많이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애기한테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점이 닥터케이입니다. 강한 햇빛을 쐬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입 근처에 나는 수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일반적으로 헬페스라고 불리는 이 질환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그리고 심지어 흉터까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평생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자꾸만 재발하는 이 물집이 생기는 병. 오늘은 이 헬페스가 생기는 원인부터 증상, 그리고 증상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법까지 알아볼게요. 헬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은 헬페스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증으로, 이 중 1형은 수포처럼 올라오는 포진과 같은 피부병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진이라 하면 단순 포진, 대상 포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입가에 흔히 발생하는 헬페스는 대상 포진이 아니라 헬페스 1형으로 단순 포진에 해당됩니다. 자, 이 헬페스는 전 세계 정상 성인의 60%에서 90%까지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에요. 사실상 대부분의 성인들이 헬페스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사실 이걸 인구별로 다 피검사를 해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헬페스 바이러스의 보유율이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 헬페스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더라도 3명 중에 1명 정도만 이 헬페스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헬페스 바이러스에 인해서 고통을 겪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이런 비율은 전 세계 성인들의 20-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헬페스는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평생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다양한 연구들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겠죠. 실제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땅히 감염 자체를 저하시키거나 아니면은 재발 자체를 줄이는 그런 백신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한번 바이러스 때문에 증상이 일어났다 하면 이 잠복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또 나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즉, 내가 이 헬페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번 증상이 발생했다면 평생 동안 이것을 관리해줘야 되는 귀찮고 힘든 질환입니다. 자, 우측에 보이시는 표처럼 헬페스 바이러스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입 주변에 포진을 일으키는 헬페스 바이러스 1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단순 헬페스 바이러스 1형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흔히 하시는 오해들 중에서 헬페스는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헬페스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헬페스 바이러스 타입 1은 성관계뿐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경우, 손상된 피부나 점막에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헬페스는 성관계랑 관련 있는 병이다 라고 결론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시면,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헬페스가 입에 잔뜩 돋아있는 그런 물집이 가득한 상태에서 애기한테 뽀뽀를 좀 많이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애기한테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접촉이 감염의 포인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대부분에서 이미 헬페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헬페스 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를 이제 와서 예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헬페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포진은 특정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원인들을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원인들이 있느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체적인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피로 누적, 술, 담배, 자외선이나 열, 심한 추위, 면역 저하, 스테로이드, 그리고 수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순 포진이 자꾸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발생하고 또 재발하는 헬페스 바이러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단순 헬페스 바이러스 1형은 처음 생길 때는 인후염이나 구내염 이런 형태로 발생하게 돼요. 실제로 목 저 안쪽 깊숙이 물집이 있거나 아니면은 목이 그냥 아프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발할 때는 입술 주위나 입술 이 점막 안쪽 이런 곳들에 자꾸 물집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물집이 발생할 때 대략 한 2-3mm에서 크게 나는 5mm까지 물집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부 외쪽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입술 점막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주이나 이런 곳들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는 눈에 단순 포진 각막염의 형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헤르페스가 뇌를 침투해서 뇌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초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잠복되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 초기에는 감염 주위의 피부가 가렵거나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상 뒤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사실상 헤르페스의 치료를 시도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가 이 시기예요. 살짝 피부가 간지럽거나 따갑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보통 하루 정도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 약제를 통해서 치료를 해도 이후의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나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내가 헤르페스 증상을 이전에 자주 겪었고 이런 경우라면 약간 가렵거나 아프기 시작한 경우에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단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가려움과 따가움증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붓기 시작합니다. 붓고 점점점 아프기 시작해요. 이후로는 수포가 하나둘씩 올라오죠. 그리고 자꾸 고통이 커지고 진물도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차이는 있지만 수포가 올라오고 터지면서 진물이 나온 뒤에 상처가 아물고 사라지기까지는 거의 2주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포가 터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감염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포가 생겨서 터지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거나 피부 접촉을 하는 것을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포를 만진 손으로 내 눈을 만지거나 하면 각막염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포를 만진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타입 1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게 될까요? 바이러스 약을 먹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 약제가 나와 있는 질환이에요. 바이러스 약제가 뭐 꽤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시클로비얼, 팜시클로비얼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약들이 항바이러스 약제이긴 하지만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죽이거나 바이러스 자체들을 없애주거나 이러질 못합니다. 그냥 항바이러스 약제는 나의 현재 헤르페스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이 바이러스라는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가 아니고, 현재 나타나 있는 이 포진이라는 증상을 치료하는 게 바로 이 바이러스 약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 초기에 간지럽거나 따갑기 시작한 시기에 항바이러스 약제를 먹으면 빨리 가라앉습니다. 수포가 안 터지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내가 조금 뒤늦게 약을 먹기 시작하면 모든 과정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다 지나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 약제는 무조건 초기에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바르는 연고형도 있고 먹는 약의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먹는 약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뭐 한두 번 포진이 생긴 경우에는 약국에서 그냥 물집 연고 사서 발라도 호전이 되더라. 자,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재발하잖아요? 그러면 연고만으로는 호전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재발을 할 때 물집이 엄청 크거나 아니면 여러 개인데 엄청 아파요. 그런데도 계속 연고만 바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빠르게 먹는 약을 드셔야 하고, 먹는 약은 당연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워낙 헤르페스를 좀 자주 겪는 사람이다 이렇다면, 내가 증상이 굳이 시작되고 나서 약을 먹는 것뿐 아니라 예방적으로 약제를 먹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더운 환경에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이제 많이 필요할 상황이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물집이 돋더라, 이런 분들은 일찍이 병원에 가셔서 약을 받아놓고 예방적으로 약을 먹는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있거나 자꾸 재발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빨리 신경을 쓰면 이 고통을 많이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입술에 생기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단순 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그리고 증상을 관리하는데 충분히 호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하지만 뭐 당연히 바이러스 약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예방은 당연히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면역 관리입니다. 너무 필요하거나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또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적절히 음식을 잘 먹고, 그래서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겠죠. 오늘도 이렇게 내 건강을 하루라도 더 챙기는 하루가 되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내 입술에서 사라지도록 빌어볼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